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지금 정권 교체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한국의 정권 교체됨을 전제로 대중국 작전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라는 이런 정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며칠 동안에 이어져 왔던 이런 것들 다 이어져 보니까 그 퍼즐들이 결국은 한국의 정권 교체되겠구나. 그러면은 중국 관련해서 특히 미사일 방어, 미사일 디펜스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재조정해야지. 그리고 이걸 이 시점에서는 발표해도 돼.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그런 상황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생존, 자유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기쁜 소식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싱턴에서 격돌한 그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외교 책사들이죠. 미국에서 각각의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실용 외교위원장 위성락이죠. 이 위성락이가 또 미국 갔고, 똑같은 행사에 또 윤석열 후보의 외교 부분의 멘토라고 할 수 있죠. 김성한 교수. 이 두 사람이 워싱턴 DC에 가서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정기 세미나에서 격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재명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는 이런 정책을 펼 거야. 라고 미국의 정재계 인사들 아주 많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공급망 문제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SK 최태원 회장도 갔던 바로 그 행사예요. 여기에서 위성락이가 뭐라고 하냐? 이재명 후보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야. 그래서 우리는 현실주의 실용 외교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현실주의 실용 외교는 뭡니까? 박쥐 행태 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중국에 경사된 상태에서 미국 눈치 조금 보는 문재인과 같은 이런 외교 행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성한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죠. 한미동맹 강화한다. 그리고 이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서 경제동맹까지도 간다. 우리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경제동맹은 뭡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디커플링해서 완전히 그냥 따로 떼내서 중국에게 어떠한 하청도 주지 않고 무역도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고립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중국을 망하게 만드는 이 작전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동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워싱턴 DC에 이 행사에 모인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까? 확실하게 답이 나오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측에서 또 현 정부에서 그냥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가 어제 시큐리티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의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전협정은 전투를 중단할 수 있지만 전쟁을 종식하거나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아니다. 평화는 노력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며 기꺼이 행동으로 옮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68년간 지속되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처할 것이다. 한국 국민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저는 이 말을 그냥 미국 빼고 우리 혼자 셀프 정전 선언 딱 해버리고, 그 셀프 정전 선언 하기 위해서 베이징 가고, 베이징에서 시진핑 손잡고 북한이 오든지 말든지 일단 우리 정전 선언 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 외교적 성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고는, 그러면서 정전선언 됐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정전선언 지금 한국이 했다고 하는데 주한미군 니들 나가라. 유엔사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외교적 공격의 빌미를 주고 이렇게 하겠다. 한마디로 사고 치겠다. 나 나쁜 짓 할 거야. 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면서 국가정보원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2월 7일 같은 날인데요. 정말 비전문성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황당한 보고서인데, 전체적으로 미국에게 야, 북한이 지금 이 정도 되니까 미국 니들 북한에게 빨리 뭔가 좀 조치 좀 취해줘 라고 하는 읍소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국가정보원의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북극성 포 시옷형은 북극성 1형보다 직경이 넓고 북극성 3형에 비해 길이가 짧은 2단계 고체연료 미사일로 다탄두를 탑재하거나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침투 보조 장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일병식에서 보여준 아주 짧고 뚱뚱한 바로 그 북극성 4 시옷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거 SLBM, 그것도 다탄도미사일 SLBM으로 인정해줘요 라고 하는 그 과시였죠. 이게 뭐급인지 진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지금 이 국가정보원 연구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침투 보조 장치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탄도미사일이다. SLBM인데 침투 보조 장비? 이건 뭡니까? 그냥 MD 뚫을 수 있는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전혀 전문적이지 않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북극성 4 시옷형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또 북극성 3형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북극성 4 시옷형은 한 번도 시험 발사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실전 배치, 개발 완료 전혀 안 돼 있는 날아가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북극성 4 시옷형이란 거 우리가 한번 봤으니까 그게 미사일 방어망 MD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판단해. 그러니까 미국 니들 긴장해 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다시 말을 바꿔서 최근 몇 년간 중거리 미사일 개발은 SLBM의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고체 연료를 탑재하는 데 성공해 미사일의 생존성이 증가했다. 2019년 10월 2일 북극성 3형을 시험 발사해 3년 만에 SLBM 시험을 재개했으며 앞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극성 3형 시험 발사했죠. 그런데 그거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그걸 앞서 공개한 신형 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다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신형 잠수함은 로미오급 잠수함, 1700톤짜리 로미오급 잠수함의 등짝을 조금 높여가지고 SLBM을 꽂을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그 정도 길이의 미사일은 꽂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연구원은 제가 보니까 여자던데 제가 여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이 군사적 식견이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운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북극성 3형은 바로 그 로미오급 잠수함 개량형 그 잠수함에 꽂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실전 배치 거의 다 된 거야. 미국 니들 조심해 라고 하는 또 협박이죠. 택도 없는 소리다. 왜? 이게 로미오급 잠수함 개량형에 안 꽂혀지기 때문에 북한이 5,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5,000톤급 이상 잠수함 지금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자극하는 것이죠. 북한이 이 정도 된다니까. 그런데 미국이 대한민국 국정원보다 훨씬 많은 정보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여기 속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가짠다고 생각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군 여러 부분에서 지금 미사일 방어 관련한 MD 관련한 이런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MD, 과거에는 MD 이야기만 나오면 좌파들이 미국의 MD에 편입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이상한 프레임을 2000년대 초반에 짜놓고, 왜냐 그때는 미래학자들이 곧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놨죠. 그런데 곧 미국이 추월당하는 그런 몰락하는 제국인데 이 라이징 스타를 놔두고 우리가 지금 몰락하는 제국에 올라탈 필요가 있냐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미국의 MD에 편입해서는 안 된다 라는 프레임을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좌파들이 짜놨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미래학자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렸죠. 지금 중국은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 나라예요.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한국과 MD를 같이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합참 차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12월 2일이거든요. 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내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연합된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을 추구하며 기존의 역량은 물론 새로운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또 그 방어를 강화하는 그 강화 역량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역내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고, 즉 미군 혼자서 미사일 방어하는 게 아니라 역내에 있는 동맹들하고 같이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한다 이겁니다. 연합된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을 추구한다. 지금 현재는 미국은 일본하고만 이 연합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개선을 추구한다. 이 말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목표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즉 한국 집어넣겠다. 이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역량은 물론 새로운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게 한국 집어넣어서 전 동북아 정부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공동으로 추구해 나가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순항미사일과 같은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수준의 미사일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하는 데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계속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사일 방어,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를 기존의 미사일 방어 역량보다 더 개선된 역량을 추구해야 되고 또 새로운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을 했다라고 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놓여져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지금 단 세 국가죠.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국가가 같이 역량을 모아서 미사일 방어를 하는데 합참차장으로서 매진해 나가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합참차장만 하냐? 아니죠. 자, 이게 이제 12월 1일인데 12월 4일 국방장관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레이건 포럼에서 연설을 이렇게 하죠.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 각지에 군사 기지를 세워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이로써 무력 투사 능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군은 타격, 방공, MD, 대잠 능력을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 강화는 정보, 사이버, 우주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핵과 미사일 전력은 빠르게 강화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적어도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러한 핵무기로 핵 트라이앵글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이웃 국가들에게 매우 강압적이며 실제 해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국방 전략의 기반이 되는 개념은 통합된 억제다. 이는 미국은 물론 동맹국과 파트너가 긴밀하게 협력해 중국으로 하여금 도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매우 분명히 인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 앞서 합참차장은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선해 나가겠다. 그래서 한국을 집어넣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은 또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이 얼마나 주변국들에게 해로운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갖춰서 미국, 러시아와 함께 트라이앵글 체제를 구축한다. 삼축 체제를 구축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변국들을 위협할 텐데 이건 너무 위험하다. 왜?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해악들을 보라. 그러면서 미국의 국방 전략의 기본은 통합된 억제다. 같이 한다. 이거예요. 같이. 그래서 중국의 주변에 있는 한국, 대만, 일본은 물론이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등까지 집어넣어서 같이 억제력을 구비해 나갈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합참차장과 국방장관 같은 결정권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실제 이걸 집행하는 집행 상급 부대, 실제 부대장, 전력 운용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주일미 육군사령관인데요. 미국은 MD를 육군이 합니다. 사드나 패트리엇 이게 다 육군 소속이기 때문에 주일미 육군사령관이 지금까지 미국과 함께 이 일본에 있는 C2BMC에서 MD, 동북아 MD를 관장해왔죠. 이 육군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육군사령관 주일미 육군이니까 일본의 방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냐?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12월 7일인데요. 디펜스원의 연례 포럼에 참석해서 연설을 합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미국을 인도태평양 북부 지역에서 배제하거나 영내 미군과 자위대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어 역량이 현재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주1미군의 IAMD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주1미군은 아시아 대륙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요격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포대를 가지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군과 같은 이지스 요격체계를 갖추고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통합된 IA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북한의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로 영내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억지력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이에 더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영내 동맹들과 IAMD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 나라들이 동맹국들 그리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그동안 주일미 육군 차원에서 굉장히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영내 동맹들과 IAMD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영내 동맹이 어디입니까? 이 지역, 동북아 지역의 동맹,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동맹은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대만이 되겠죠. 더 끌어들여서 완전히 동북아 전구 전체의 MD 네트워크 체제를
완성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IAMD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IAMD는 뭐냐? 바로 통합 항공 미사일 방어,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라는 말이 되는데, 전구 전체에서, 이 시어터에서 전체에서 그냥 모든 역량을 하나로 다 엮는 거예요. 인공위성, 비행선, 조기 경보기, 또 지상에 있는 사드 레이더, 해상에 있는 이지스 레이더, 또 사드 레이더가 아닌 또 패트리어트 레이더, 또 다른 뭐 우리 한국의 슈퍼 그린파일 레이더, 뭐 이런 거 전부 다 센서죠. 이런 센서. 그리고 패트리어트, 천궁, 또 이지스 어쇼어, 사드, 전부 이런 게 또 SM3, SM6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슈터가 되죠. 그래서 모든 센서와 슈터,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다기능 발사기, 육군에서 다기능 발사기 만들어요. 여기다가 사이드와이더도 집어넣고, 헬파이어도 집어넣고, SM6까지 집어넣고 해서 그냥 야전 이동하면서 모든 미사일 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공기역 방어 다 하는 그런 다기능 발사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다기능 발사기까지 여기 슈터에 넣어서 모든 것을 하나의 유기체로 만든다. 그런데 이게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영내, 이 전구 내, 즉 이 동북아 전구죠. 이 전구 내에서 다 동맹국들 다 집어넣는다. 이게 지금 IAMD 체계가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IAMD는 적 항공기에 대응하는 대공 요격 체계와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요격하는 MD 체계를 통합해 동시에 운용하는 방공 개념입니다. 높은 수준의 센서 능력은 물론 고도의 협동 교전 능력을 전제로 구축되며 요격 성공률 극대화를 위해 전구 내 모든 센서와 슈터의 통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구 내에서 모든 센서 슈터가 통합이 안 되었죠. 왜? 한국이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동참 안 했냐? 문재인 정부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원래 안 하려고 했냐? 하려고 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하려고 했었어요. 당시 2015년 3월 28일 중앙일보 보도를 다시 끄집어내서 보겠습니다. 마틴 댐시 의장은 이날 국방부에서 최은희 합참 의장과 단독 회담을 한 뒤에 주요 간부가 참여한 원탁회의, 오찬, 한민구 장관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댐시 의장은 최은희 합동참모의장과 지휘통제, 통합대공, 미사일 방어, IMD 체계, 연합훈련 등 최근 몇 년간의 한미동맹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댐시 의장은 IAMD 체계 우산을 구축하는 데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상호 운용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IAMD 체계 조달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IAMD는 미국이 추진하던 미사일 방어보다 확장된 개념이라는 게 군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MD보다 진전된 방어망을 한미일이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라고 2015년에 이렇게 이미 IAMD를 같이 하기로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2015년에 이렇게 협상을 하고 2016년에 사드가 들어왔죠. 근데 그 사드가 이 IAMD의 완전히 핵심인데, 그 IAMD 사드가 들어오고 나니까 중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2016년 8월 15일 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당, 공천당 기관지인 베이징 청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국은 이제 다시 돌아올 길이 없다.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8월 13일 황구시보는 사드가 박근혜를 탄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8월 달에 박근혜 탄핵, 정권 교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3개월 후에 최순실 사태가 터집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정말 그런 것들은 어떤 언론사가 끄집어내어서 했던 특종을 터뜨리기 위해서 조작했던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거대한 세력이 뒤에 숨어서 협동으로 언론사와 특정 정당과 또는 거대한 세력과 이런 것들이 전부 조합이 되어서 이루어낸 합작품일까요? 정말 의심스럽죠. 자, 그러면서 왜 중국은 이렇게 불쾌했냐? 일단 우리 이지스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형 이지스함 세 척을 만들기로 했고, 구형 이지스함 지금 세 척이 있는데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BMD 능력, 즉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을 더욱더 끌어올려서 미국을 비롯한 자유선진 세계에서 우리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대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어쨌든 미국, 일본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지스함이 있죠. 그런데 서해에 이지스함이 들어갈 때 일본 이지스함이 들어간다.
몇 달 전에 일본 이지스함 한번 서해 들어갔는데 그때 중국이 굉장히 불쾌해했습니다. 왜 니들이 여기 들어오냐? 일본 이지스함이 서해 들어오는 건 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런데 미국 이지스함은 서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국이 굉장히 불쾌하죠. 그런데 한국 이지스함이 서해 들어간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해군의 작전구역이니까. 그리고 우리 영해니까. 그래서 우리 해군 이지스함이 서해 들어가서 딱 있으면 여기에서 SM-3 블락 1, 블락 B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700km까지 그냥 요격해버려요. 그래서 상하이 이 남쪽에서부터 뚱펑 20일 쏘는 거 다 요격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TPY-2 레이더 이거 전방 배치 모드로 딱 비춰보고 있으면은 거의 이 중국 북부 지역의 모든 것들이 다 탐지에 들어오죠. 그리고 SM-3 블락 2A 이걸 해버리면 전 중국에서 쏘는 미사일들 전부 중간에서 인터셉트 요격 다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한국이 SM-3 못하게 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SM-3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한국이 사드 배치 못하게 하려고 중국이 그만큼 작업을 하고 압박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왜? 지네들의 창이 무뎌지니까. 방패가 세지면 창이 무뎌지고 그렇게 되면 창을 들고 있어도 뭐 적에게 압박을 줄 수가 없죠. 미국에게 압박을 좀 줘야 되는데 창을 아무리 만들어도 한국의 미사일 방어 이 역량이 동북아 네트워크에 들어가 버리면 서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데미지가 되는 것이죠. 중국에게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정말 미국에게 또 서방 선진국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IAMD 카드를 지금 꺼낸 이유는 뭐냐? 딱 보니까 한국 정권 교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야, 앞만 봐도 정권 교체 각이지. 당연하지 말입니다. 라고 군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9%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들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11월 25일 날 아시아경제 이 보도를 했죠.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회의를 열어서 차기 이지스 구축함 3척에 SM-3와 SM-6 요격 미사일을 동시 탑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되었다. 라는 거예요. 이제 바뀔 것 같으니까 자 내년도 저를 태워놓자. 왜? 합참에 근무하는 군인들 아무리 정권 눈치 보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안보 강화 하고 싶은 마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SM-3, SM-6 가야지 솔직히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기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선봉에 서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냉전 시대 때 완전히 폐허돼서 드레스덴 폭격으로 그냥 국토가 초토화되었던 그 독일, 그 서독이 불과 몇 년 만에 세계 랭킹 3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죠. 또 태평양 전쟁으로 완전히 초토화 도쿄 대공습으로 그냥 박살났던 그 일본이 또 자유세계의 선봉으로서 그 지정학적 위치로 세계 랭킹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죠. 그런 겁니다. 선봉이라고 하는 것. 그런 대우를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서독이 자유세계의 선봉, 유럽 전선의 선봉이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서독이 랭킹 3위 됐어요. 일본은 이 소련을 동쪽에서 막아대는 그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랭킹 2위가 됐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서쪽 동쪽 없죠. 그냥 중국 하나입니다. 베이징하고 가장 가까운 지정학적 위치, 터키와 같은 이런 지정학적 위치, 플러스 서독과 일본과 같은 선봉의 위치, 이걸 다 같이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지금 새로운 시대입니다. 중국과 관련한 이런 패권 경쟁 시대에서 미국과 자유선진세계와 우리가 한편에 서서 완전히 선봉에 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국군 융성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야, 정권 교체니 경제 보복이니 또 그따위 소리 한번 해봐. 그냥 콱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가도 됩니다. 이런 시스템 또 이런 네트워크 다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정권만 바꾸면 된다. 뭉칩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